우리가 오늘 같이 볼 그림책은 The Snowman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1978년에 처음 나온 책인데 원래는 글씨가 아예 없는 순수한 그림으로만 된 그림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그 그림책 버전을 볼 수 있어서 The Snowman이라고 해서 완전 그냥 그림으로만 구성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순수함을 가지고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이걸 재밌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 그림으로만 된 책은 약간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글씨가 있는 그림책 버전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Step into Reading 그 시리즈가 이제 그 스텝 1이라고 해서 50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글씨가 약간 추가된 The Snowman 버전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TV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근데 원래는 이제 The Snowman이라고 해서 그림만 있는 그림책으로 나왔었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짧은 몇 개의 단어들이 가지고 좀 짧은 글이 섞여 있는 The Snowman 이런 글씨가 있는 버전도 있더라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어서 이 내용이 이제 뭔가 한밤중에 비밀스러운 여행 그리고 눈 온 분위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들로 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가 이제 같은 분인데, 일단 레이먼 브릭스라고 해서 영국의 그림책 작가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일단은 우리가 방금 본 더 스노우맨 아니면 Father Christmas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동 그림 작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책뿐만 아니라 이런 거 Fungus the Boogeyman 아니면 이런 거 When the Wind Blows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정치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런 주제도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책도 많이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출판사가 역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Random House Books for Young Readers 여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 형태는 항상 이제 이거 원서 책은 이제 형태가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제 페이퍼백으로 우리 표지가 얇은 그냥 종이로 된 책으로 나오고 하드북 아까 그 그림책 같은 경우 이제 하드북으로 표지가 이제 두꺼운 그런 책도 나오고 되게 최근에는 팝업북으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이 버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네, 페이퍼백이 아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일 거예요. 그리고 장르는 당연히 아동 문학 쪽이고 그리고 픽션 이거 이제 그 non-fiction은 아니겠죠. 그래서 환상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난이도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만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렉사이 지수하고 AR 지수로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렉사이 지수는 일단 이 두 개의 지수는 일단 책에 포함된 단어 양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단어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렵고 쉬운지,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 그런 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렉사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beginning reader라고 해서 BR 단계가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있을 거고요. 0에서 2천까지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AR 지수는 그 이제 미국 그 교과서에서 K는 이제 유치원 단계 1, 2, 3 해서 쭉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그 학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3이면 1학년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아까 그 그림만 있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만 있는 책은 당연히 이제 렉사이 지수든 AR 지수든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글씨가 이제 섞인 그 책 버전으로 보면 렉사이 지수 같은 건 260.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뭐 400. 근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사실 영어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다. 그래서 얘도 스텝 인투 리딩이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그 중에 이제 1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R 지수로도 그냥 유치원 미국 기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치원 아니면 1학년 정도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난이도를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미 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역시 주관적이지만 일단은 소재가 눈사람 그리고 뭐 눈사람이랑 모험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쭉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는 관심도가 쭉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정말 완전 주관적인 순수함을 잃은 동심이 없는 어른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잔잔하고 그게 살짝 심심하게 느껴져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5개 중에 별을 2개를 깎았습니다.
재미의 면에서는 일단 소재는 괜찮은데 얘기가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면에서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저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의 면에서는 이제 내용을 살짝 얘기해 보면 이제 창밖에 눈이 와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인데 얘가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눈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밤에 한밤중에 얘가 잠깐 그 눈사람 보러 나가요. 근데 보고 나서 근데 갑자기 눈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서로의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방 안으로 눈사람을 초대해서 그럼 이제 눈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실내를 구경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꼬마애는 제임스는 눈사람 따라서 손잡고 그 완전 자연 세계의 절정을 탐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장면을 정말 그냥 홀랑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이제 그 같이 읽는 애들이 갑자기 마지막 장면에서 갑자기 물음표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작가가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만 잠깐 언급을 해보면 이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굳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natural and inevitable ending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엔딩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그 작가의 의도였다는 거. 그러면서 it's a fact of life. 그냥 그게 그 삶의 진실이다. 이게 그냥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강하게 키우는 편이. 그래서 일단 해피 엔딩을 뭔가 그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이게 삶인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엔딩을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 괜찮은 점이 있어서 일단 4개를 별점을 저는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쪽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림만 있다가 이제 글이 추가된 거여서 짧고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처음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보기에 괜찮고요. 그냥 짧고 쉬운 문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일단 아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눈이 오고 있다. 아니면 뭐 옷을 입는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간다. 부엌으로 간다. 아니면 뭐 눈사람이 갑자기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많이 쓰게 되는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현재 시제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체가 이제 현재 단순 현재가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진행 눈이 오고 있어 이런 거 현재 완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지금 절대 아니지만 나중에 주어에 따라서 그 3인칭 단수면 뭐 S 쓰고 그런 거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탄문이 이게 짤막짤막한 글인데 이제 눈이 오기 때문에 감탄하는 상황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탄문을 역시 뭐 노골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what으로 시작해서 명사하고 어울리는 그리고 이 느낌표라는 것도 이제 물음표하고 마침표는 많이 봤을 수 있는데 이 감탄한 느낌, 이런 걸 쓴다라는 것,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면에서는 특히 이 두 번째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많이 있어서 이건 그냥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거는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4개 별점을 4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주관적인 별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지금 요즘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더 스노우맨이 더 이렇게 와닿게 읽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겨울에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 스노우맨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